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뜨거운 실화 사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한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행보와 그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대선 프런트러너로 주목받는 그가 법적 공방 속에서도 왜 계속 전진하는 걸까요? 그의 야망, 국민의 기대, 그리고 숨겨진 위기까지. 이 사연은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과 나라의 미래가 얽힌 드라마예요. 여러분을 완전히 몰입시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수연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서울에서 마케팅 일을 하면서 매일 뉴스를 챙겨보는 게 습관이 됐죠. 2024년 말부터 대한민국 정치는 온통 난리였어요. 특히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뉴스에서 안 나오는 날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정치에 깊게 빠져들 타입은 아니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어딘가 끌리는 인물. 이재명은 대선 주자로 떠오르면서도 법정에 자주 서더라고요. 이 사람은 대체 뭐지? 그 호기심이 저를 이 사연으로 이끌었어요. 2024년 12월, 나라가 뒤흔들렸어요. 당시 대통령의 결정으로 정치적 갈등이 폭발했고, 거리엔 시위대가 넘쳤죠. 저희 회사에서도 점심시간마다 그 얘기뿐이었어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다들 불안해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며 강하게 목소리를 냈어요. TV에서 그가 국민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봤는데 목소리에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이재명, 또 법정 간대,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 사람이 왜 자꾸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걸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재명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 유튜브, 심지어 회사 동료들한테도 물어봤죠. 이재명은 원래 변호사 출신으로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까지 했어요. 성남에서 재개발 사업을 성공시키고 기본소득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밀어붙였죠. 2022년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와 초박빙 싸움을 했는데 정말 몇 표 차이로 졌대요. 저는 그때 영상 찾아봤는데 이재명이 패배 인정하며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강렬했어요. 근데 그림자도 있었어요. 그는 성남시장 때부터 재개발 사업, 대북송금, 선거법 위반 같은 혐의로 계속 조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했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셨을 것 같아요? 2025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재명은 본격적으로 대선 주자로 떠올랐어요. 4월 초, 그가 민주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어요. 저는 그때 뉴스에서 그의 비디오 메시지를 봤어요. 저는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불평등을 끝내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 말에 귀가 쫑긋했어요. 그는 기본소득, 문화산업 육성, 그리고 실용 외교를 약속했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30%가 넘는 지지율로 1위를 달렸어요. 저희 회사 동료들도 이번엔 이재명 될 것 같아 라며 설레했어요. 근데 저는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왜냐? 그의 법적 문제가 계속 뉴스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구독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갔을까요? 의심이 들었을까요? 이재명의 법적 문제는 정말 복잡했어요. 저는 자료를 찾아보며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는 성남시장 시절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뇌물 혐의, 경기도지사 때 대북송금 의혹,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특히 선거법 위반은 심각했어요. 2025년 3월 서울고등법원이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죠.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힘들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재명이 무죄라고 믿어? 친구는 정치 보복이야 라고 했지만 다른 동료는 뭔가 찜찜해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었을 것 같으신가요? 이재명의 대선 행보는 국민을 두 쪽으로 갈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서민의 희망이라고 불렀어요. 그가 시장, 지사로 일하며 청년수당, 무료 교복 같은 정책을 펼친 걸 높이 샀죠. 저도 그의 연설 영상을 찾아봤는데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압니다. 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위험한 포퓰리스트라고 했어요. 법적 의혹이 너무 많고 그의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죠. 저는 회사 카페에서 동료들끼리 이 얘기하다가도 의견이 갈려서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이런 논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에 더 끌렸을까요? 이재명의 선거 일정은 정말 숨가빴어요. 오전에 법정에서 변론하고 오후엔 전국을 돌며 유세했죠. 저는 그의 유세 현장 영상을 봤어요. 사람들이 이재명을 외치는데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는 저를 믿어주세요. 법적 공세는 날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했어요. 만약 그가 정말 잘못이 있다면? 아니면 진짜 정치적 탄압이라면? 저는 친구 수진이한테 물어봤어요. 수진이는 변호사인데 이재명 재판은 법리적으로도 복잡해. 대법원까지 가면 결과 예측하기 힘들어 라고 했어요. 구독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의 말을 믿었을까요?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는 보수 진영의 주요 무기였어요. 국민의힘은 이재명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라며 공격했고 언론에서도 그의 혐의를 연일 보도했어요. 저는 그때 여러 유튜브를 봤는데 이재명은 이번 재판에서 망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이재명은 이를 역이용했어요. 그는 유세에서 저를 공격하는 건 국민의 선택을 막으려는 음모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지지자들은 더 열광했죠. 저는 그의 연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강하다. 근데 그 강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 여러분은 그의 반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5월로 접어들면서 이재명의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어요. 선거법 위반 혐의의 최종 판결이 대선 직전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죠. 저는 그때 뉴스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어요. 만약 유죄면 이재명은 끝이에요. 근데 무죄면 그는 무적일 거예요. 이재명은 이를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전국을 돌며 저는 깨끗합니다. 국민이 심판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유세 현장에 직접 가봤어요. 사람들이 떡볶이, 깃발을 들고 환호했어요. 그 열기 속에서 저는 잠시 그의 법적 문제를 잊었어요. 이런 순간에 여러분도 흔들렸을까요? 이재명의 캠페인은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그는 청년층, 서민층에서 특히 강했어요. 그의 정책, 예를 들어 기본소득 2.0, 문화 콘텐츠 지원은 젊은 층의 마음을 샀죠. 저는 회사 동료 중 20대인 민수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진짜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반면 보수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나라를 망칠 거야 라며 반대 집회를 열었어요. 저는 그 집회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법정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재명은 정말 양극단을 오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섰을까요? 대선이 코앞인 5월 말, 갑작스런 소식이 터졌어요. 대법원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판결을 6월 초로 연기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심장이 쿵 했어요. 이건 이재명에게 기회일까, 위기일까? 그는 그 소식을 듣고도 침착했어요. 마지막 유세에서 그는 저는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어떤 판결이든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박수쳤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이재명은 진짜 국민의 희망일까? 아니면 위험한 도박꾼일까?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이재명의 대선 행보는 계속되고 있어요.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지만 그는 멈추지 않아요. 저는 이 사연을 쓰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이재명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법적 의혹, 논란, 그리고 강한 성격. 근데 그가 보여준 건 끈기였어요.
여러분은 이재명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사연을 통해 하나 배웠어요. 정치란 단순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과 희망이 얽힌 싸움이란 거려. 이재명, 그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저는 지켜볼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 수연님의 사연 어땠나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와 법적 리스크, 그 속에서 펼쳐진 국민의 갈림길. 정말 숨 쉴 틈 없는 드라마였지. 여러분도 이런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 보내주세요.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